귀신과 싸우는 내 여친 이야기. 적막한 도서관.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실업계 3학년은 대부분 10월 이후를 기준으로 취업에 나가게 됩니다. 여친도 취업을 나가게 되었는데 어차피 내신 1등급에 수능도 잘 보았기 때문에 대학을 골라서 가는지라 집 근처 빵집에서 한가롭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비도 벌 겸 해서요. 이제 곧 있으면 여친은 졸업을 하게 되니 저만 덩그러니 놓여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여친은 그런 제 우울한 기분을 알고 있었기에 위로해 주었죠. 여친이 대학 가도 남자는 쳐다보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셔. 제가 누나, 나 버리면 안 된다. 너야말로 탱탱한 애들한테 한눈 팔지 마. 그랬다간 네 인생 끝이다. 졸업하면 누나 서울로 올라가잖아. 그럼 쉽게 볼 수도 없는데. 뭐 그렇게 해야 하지. 하지만 방학 때마다 내려올 테니까. 여친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니 속이 참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전 일편단심이죠. 이 세상에 저만큼 한 여자에게 충성하는 남자 있으면 어디 나와보세요. 물론 10년을 넘으면 인정이고요. 어쨌든 여친이 취업을 나간 지 거의 2주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여친이 목표로 삼은 서울의 모 대학에 진학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 전공도 있었죠. 완전 일석이조 아닌가요? 근데 친구놈들은 이런 저의 생각을 아주 악질적인 스토킹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아,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라. 하여간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1등급이 되어야만 했고 수능도 잘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망친 시험을 만회하기 위해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덩달아 친구놈들도 끌어들여 같이 공부하게 되었죠. 이 과정까지 온갖 회유와 협박, 설득이 있었습니다. 공부 장소는 교내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도자도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여친 때문에 도서관을 출입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전 한다면 하는 남자이고 누구도 절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집년 빼면 시체이니까요. A가 진짜 독한 놈이야 이거. B가 지 혼자 할 것이지 우리까지 끌어들이냐. 제가 야 이 썩을 놈들아, 공부해서 남 주냐? 1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공부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한다. 틀림없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걸? C가 타로녀에게 전배우니 왜 이 새끼가 말빨이 진짜 좋아졌네. 제가 아닥하고 일단 시험 범위부터 체크하자고. 제가 없었으면 틀림없이 이름 없는 지잡대나 갔을 놈들이죠. 제가 하도 닥달하고 같이 공부하자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간신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간신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놈들이 아직도 은혜를 안 갚네요. 망할 놈들. 어쨌든 우리 학교 도서관은 꽤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기말고사 시즌이다 보니 그 숫자는 더욱 많았습니다. 게다가 11시까지 이용하게 해줬으니 여러모로 편리했죠. 돈 없고 가난한 중생들인 우리는 학원에 다닐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B가 야, 근데 들었냐? 여기 자정만 되면 귀신이 나온다는데? C가 응, 나도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어. A가 야야야, 그 다 헛소문이야. 귀신은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공부하다 말고 뜬금없이 도서관에 귀신 나온다는 소리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B와 C는 예전에 귀신에게 된통당한 전적이 있는지라 그런 것에 관해서는 몹시 예민했죠. A는 착각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별다른 감흥도 없었죠.
공통점이 있다면 니들은 나 때문에 살았다는 거야. 전 단순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소문의 출처가 불분명했고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단순히 학교 괴담 정도로만 생각했죠. 며칠째 같은 소리만 들으니 이젠 신물이 다 날 정도였습니다. 일요일이면 저와 여친은 데이트를 즐겼고 뭐 데이트 코스라고 해봐야 시내가 전부였지만요. 거의 하루 종일 붙어 다녔고 재밌는 추억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친님은 그저 제가 옆에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린 주로 카페를 즐겨 찾았습니다. 여친이 공부는 잘하고 있어? 제가 마음먹고 하려니까 잘 되는 것 같더라. 도서관이라서 그런지 더 잘 되는 것 같고. 도서관이라. 정말 너도 징하다. 대학도 날 따라오려고 하니? 제가 내가 전공하는 학과도 있으니까 겸사겸사지. 그래? 그럼 자취할 곳을 찾아야겠네? 나 아직 1학년이거든? 2년이나 남았거든요? 합격한 것처럼 말하네. 난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합격하면 말이야. 나랑 같이 자취방에서 살면 되지? 돈도 아끼고 좋잖아? 누나, 왜? 만약 같이 살게 되면 야한 짓 해도 되나요? 내가 하는 거 봐서 지구가 멸망해도 반드시 합격하고야 만다. 단순한 요런 떡밥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었죠. 어쨌든 데이트는 무척 좋았습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여친 집에서 뒹굴거리며 놀던 차에 여친은 뜬금없이 도서관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친은 도서관에서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주변을 유심있게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듣지 말걸. 때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친이 너 그거 아니? 도서관에는 영혼이 많다는 거? 제가 뭐? 정색하는 것 봐. 하지만 알아둬야 할 거야. 모르면 안 되나요? 아니, 알아야 돼. 나 도서관에서 공부 중인데. 사실 난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 이왕 이렇게 된 거 도서관의 비밀 좀 알려주는 게 낫다 싶어서 말이야. 왜 난 어딜 가든 귀신하고 연관이 있냐. 내 팔자지 뭐. 제 팔자는 오지랖도 넓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친 말로는 도서관은 고요하고 적막하기 때문에 갓 죽은 영혼들이 머물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영혼들이 도서관에 모이는 건 아니고 도서관에 모이는 대표적인 영혼들은 바로 공부 때문에 죽은 어린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공부에 비관해서 자살하거나 죽는 일. 그들은 죽어서도 자신이 죽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달려야 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모이는 영혼의 유형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 머무른다는 것인데 영혼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책을 빼거나 페이지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의 옆에 가서 같이 책을 본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끔 소름이 돋거나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건 10중 8구 그 주변에 같이 책을 보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친은 이 순수한 영혼은 사람을 해치거나 위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혼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산자를 질투하게 되고 그 질투는 원한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된 영혼은 사람을 해코지하고 마구 괴롭힌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기 전에 사자가 와서 잡아간다고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귀신이 되어 사람을 해치는 거죠. 처음부터 원한을 가지고 죽은 영혼은 쉽게 귀신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유형은 시간에 따라 귀신이 될지 아니면 사자에 의해 하늘로 올라가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여간 도서관은 그런 영혼들이 많으니 여친은 혹시라도 그러한 영혼이 보이거나 하면 함부로 건드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신내림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사자가 와서 잡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누나, 그 얘기 대체 누구에게 들었어? 여친이 아니 예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복명 스님에게 물어봤었지. 그 땡초에게? 대체 그 아저씨 정체가 뭐야? 야, 버릇없게 땡초가 뭐니? 법령 높으신 스님에게.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아마 넌 어르신들이 곁에 계셔서 영혼이 보이거나 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혹시라도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하라는 거야. 괜히 죽었는지도 모르는 영혼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내가 미쳤냐? 그런 것들을 건드리게? 제가 죽으면 죽었지 설마 그딴 걸 스스로 건들겠습니까? 보통 도서관에 걸린 정숙이라는 의미가 참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영혼이나 귀신이 없는 곳은 없다고 했으니 제가 특별하게 도서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다만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공부하게 된 친구들이 좀 불쌍해졌습니다. 분명 영혼이 옆에서 같이 책을 읽거나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친은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그런 영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니 그리 크게 무섭다는 생각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 편한 놈들 ABC가 뭐 임마? 하여간 공부는 계속했습니다. 어차피 무시하면 된다고 했으니 별다른 일이야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막바지로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장과 책장 사이에 공간이 좀 있는데 무심결에 그곳을 보았습니다. 근데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죠. 놀랍게도 그 책장 꼭대기에 엎드려 누워있는 창백한 인상의 남자가 주먹만한 동그란 눈알을 굴리면서 그 아래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경이라도 하는 듯이요. 순간 놀란 저는 그 귀신에게 시선을 돌렸고 혹시라도 눈이라도 마주쳤다간 골치 아파지니 말이죠. 제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기가 센 귀신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사시나무가 떨듯이 벌벌거렸고 다행히 귀신이 제 시선을 느끼지 못해서 아직까진 들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부할 기분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죠. 솔직히 당장 나가고 싶었으나 제가 이놈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서 도서관이 끝나기 전까지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나이 약속을 했으면 목숨만큼 지켜야 한다는 게 제 신조이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인종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종입니다. 그런 제가 친구들과 기말고사 전까지 무조건 도서관에서 끝날 때까지 공부하기로 거듭 약속했는데 그걸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 망할 귀신이 눈에 들어오니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나오는 것도 모자라 손끝이 덜덜 떨렸고 이건 뭐 중풍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A가 야, 너 왜 그러냐? 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B가 야, 이 새끼야. 똥 마려우면 퍼뜩 싸고 와. C가 그러니까 참으면 병된다. 이 새끼들이 순식간에 절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B는 목소리가 제법 커서 근처에 있던 애들이 모두 듣고 키득거렸고, 하지만 차라리 귀신 보고 놀란 것보다 화장실 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그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근데 가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제가 미쳤죠. 작은 거 볼일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보통 세면대에는 거울이 있잖아요. 그 거울에 비친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 도서관에서 보았던 남자와 다른 장발의 남자가 붉은 눈을 가지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쌌던 작은 게 다시 찔끔 나올 정도로 엄청 놀랐는데 전 이미 이딴 놈들과 엮인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침착하게 모른 척하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심장은 빨래방망이로 두들기는 것처럼 뛰었고, 그리고 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휴게실에서 여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였는데 여친은 8시까지 근무하니 집에 있을 것은 분명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여친은 전화를 받았고 제가 누나, 나 좀 살려줘. 여친이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귀신이 두 놈이나 나왔단 말이야.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누나가 와서 좀 없애주면 안 돼? 야, 넌 내가 무슨 전문 테마사인 줄 알아? 귀신만 나오면 다 없애게? 아니, 내가 기댈 건 누나밖에 없단 말이야. 알았어. 울지 마. 에휴, 차라리 도서관에 가지 말라고 할걸. 내가 보일 정도면 꽤 기가 센 귀신인가. 네가 보일 정도면 꽤 기가 센 귀신들인가 보구만. 알았어. 30분 안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아니, 걸어오면 10분밖에 안 걸릴 텐데 왜 30분씩이나 걸려? 샤워하느라 화장이 다 지워져서 그래. 맨 얼굴로 가긴 좀 그렇잖아. 아니, 지금 그게 문제냐. 네 남친이 죽게 생겼다고. 야, 죽긴 뭐가 죽어. 일단 끊어. 준비 좀 하게. 여보세요? 응? 여보세요? 야! 또 자기 할 말만 하고 끊는 여친. 이러니 제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별 수 없이 저는 쭈뼛거리며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A, B, C는 잠깐 쉬는 시간이라고 재밌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와, 저 속편한 놈들. C가 야,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B가 졸라 큰 건가 보구만. A가 근데 표정이 왜 똥 씹은 표정이냐? 잘 안 나왔냐? 우매한 중생들이 거룩한 저의 고뇌를 알겠습니까? 그냥 속편하게들 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대꾸 없이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귀신이 아직도 책장 위에 엎드려 누워있을까 싶어 그쪽을 보았습니다. 나 근데 눈이 정면으로 마주친 겁니다. 순간 속으로 망했다를 100만 번이나 외쳤고 그 귀신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는 제게 흥미를 느꼈는지 주섬주섬 책장에서 내려오더니 제 옆에 서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 귀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유형 베스트 5 안에 드는 그 지랄 같던 귀신 중 하나였던 거죠. B가 에? 얘 땀 흘리는 것 좀 봐. 야, 괜찮냐 너? C가 야, 속 안 좋아? 소화제라도 줄까? 제가 아니 괜찮아. A가 너 내일 병원이라도 좀 가야겠다. 제 인상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땀도 뻘뻘 흘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니 충분히 친구들은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아, 그게 아니야. 그 징그러울 정도로 창백하고 눈알이 큰 검은 옷 귀신은
제 옆에 서서 절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오로지 책과 공책만 바라보며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풀이 따윈 꿈도 못 꾸는 상태죠. 속으로 여친이 제발 빨리 오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겨우 5분 지났을 뿐이고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망할 놈의 귀신이 가만히 옆에 서 있을 것이지 허리를 숙이더니 바로 제 얼굴 옆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소름은 소름대로 돋고 땀은 땀대로 흘리고 하여간 환장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죠. 제가 반응을 잘 보이지 않고 다시 허리를 피자 전 그 귀신놈이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하려던 찰나에 이 귀신놈이 제 책상 밑에서 얼굴을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저와 정면으로 눈이 딱 마주치면서요. 너무 놀라 그대로 뒤로 자빠졌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러냐며 호들갑을 떨면서 저를 부축해 주었고, 하지만 저는 그 귀신과 계속 시선을 마주하고 있었죠. 그 귀신놈이 피식 웃었던 것은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저게 드디어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에 기쁜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귀신은 시도 때도 없이 절 놀라게 만들었고, 페이지를 넘기는데 그 다음 페이지 속에 얼굴이 그려져 있다던가, 갑자기 제 발목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제 정면에 있는 비의 얼굴을 핥으며 낄낄거리기도 했습니다. 그걸 다 보면서 정말 미칠 것 같았죠. 다행히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여친이 곰돌아 나왔어. 제가 이제 살았다. 드디어 여친, 아니 구세주님께서 온 겁니다. 전 너무 반가워서 다른 애들 시선 따위 무시하고 여친을 꼭 안아버렸습니다. 친구놈들은 저게 무슨 남사스러운 짓이라며 질퍽했고, 여친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친이 전에 왔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 귀신놈 있지, 눈탱이 큰 놈.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으로 보이는 것들이 대여섯은 되네? 혹시 장발에 붉은 눈깔 가진 놈도 있어? 있어. 와, 상당한 귀신들이네. 다행히 그 귀신들은 여친이 가지고 온 벽조목 때문에 구석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운이 약해진 귀신들이 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죠. 저와 여친이 작게 속삭이며 대화하는 것을 불만 있게 보던 친구 ABC는 여전히 질폭을 일삼았습니다. 여친이 일단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네. 제가 그래야 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퇴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아. 그건 너만 알고 있어. 결국 여친과 저는 도서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친이 옆에 있으니 정말 안심이 되었죠. 근데 여친이 서울로 올라가면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는데, 그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죠? 그럴 때마다 여친은 너무 기대려고 하는 제가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B가 와, 선배가 알려주니까 이해하기 쉽네요. C가 와, 공부 진짜 잘하시네요. A가 근데 선배 남친은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한대요? 여친이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맘먹고 하면 잘할 거야. 제가 들었냐 이놈들아? 여친이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ABC는 아주 좋아 죽으려고 했죠. 저도 좀 의기양양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11시가 되었고 학생들이 우르르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A, B, C도 주섬주섬 짐을 챙겼고 제가
야, 너희들 먼저 가라. A가 이 새끼 둘이 남아서 뭐 하려고? B가 야, 뻔한 걸 묻냐? 무릇한 짓이겠지? C가 이거 몰카라도 설치해야겠구만. 제가 야, 당장 꺼져 이놈들아. 친구놈들이 낄낄거리며 먼저 나갔습니다. 이제 도서관에는 저와 여친만이 남았고 사람이 많았을 때는 몰랐는데 둘만 있으니까 장난 아니게 무서워졌습니다. 제 숨소리도 크게 들릴 정도로 적막한 도서관은 정말 영혼이나 귀신들이 모여들 정도로 지독하게 음산했습니다. 여친이 곰돌아, 일단 이걸 입구에 걸어놔. 제가 엥? 이건 호랑이 그림이잖아. 여친이 가지고 온 가방에 호랑이 그림이 넣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것을 입구에 걸어 놓았고 여친은 천천히 도서관의 가장 안쪽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뭔가를 뿌리는 것 같았죠. 제가 따라가려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도서관을 한 바퀴 돌고서 여친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심력이 소모되었는지 여친은 땀을 많이 흘렸고 그래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여친이 다시 샤워해야겠다. 이 사고뭉치 같으니. 제가 귀신들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된 거냐면 여친은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소금은 성수와도 같은 것으로 영혼이나 귀신들이 무척 싫어하는 거였죠. 게다가 벽조목도 가지고 있으니 결국 견디지 못한 귀신들이 입구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걸어놓은 그림 속에 호랑이가 나와서 모두 그림 속으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여친은 그것을 가지고 옥상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귀신들은 무사히 하늘로 올라갈 거고 다행히 도서관에서의 일은 무사히 일단락했습니다. 전 다음부터 한 줌이라도 소금을 가지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로 전 아직까지 소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 모르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도서관에서 나온 저와 여친은 사이좋게 집으로 향했고 여친이 이렇게 옆에 있어주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의 2년 정도는 보기 쉽지 않다는 것에 심히 우울해졌습니다. 이번 도서관 귀신 사건도 그렇지만 전 진짜 여친이 옆에 없으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유약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앞으로 어쩌나 싶었지만 그래도 저는 견뎌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어르신들에게 보호를 받아 귀신의 위협이 적었었지만 어르신들보다 힘이 강한 귀신들에게 속수무책으로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여친이 조심하게 지내면 귀신과 엮일 일은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뭐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람처럼 달려와 줄게. 제가 이거 왠지 입장이 정반대네. 내가 누나를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누나가 날 지켜주고 말이야. 난 어른이고 넌 꼬마거든. 괜히 센 척하지 말거라. 알았어, 나이 드신 어른님. 뭐야 이게? 어쨌든 여친의 도움으로 저는 도서관에서 다시 무사히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기말고사도 제법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